기변은 어렵다. 김 대장이 이종 소용없으면 개무시하길래 히도리에서 R3로 드디어 입문했지만 입문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동호회 형들이 그지같은 홍진 헬멧 그만 쓰고 RIS라고 하고 도대체 그 나이에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R3는 왜 타냐면서 기변은 언제 하냐고 물어본다. 남자는 사기통이지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언니와에 이기지 못해 갱갱갱 우연히 라이더 김경호영 채널을 보던 중 650R이 눈에 들어온다. 아직 쓰지 않은 신한 마이카를 알아보려고 최영미 누나에게 전화를 했다. 영미 누나가 말하길 재직 3개월에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한도가 나온다는데 와이프에게 용돈 받아 생활하는 나에게 신한 마이카는 최후의 바락인 셈이었다. 이번에도 김 대장은 제목에 여성 라이더 머리말을 넣지 못해 조회수는 존망일 것 같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오피셜 영상 같이 볼게요. 빨간색이 감지가 난다. 진짜. 와, 대박. 와, 쭉쭉 올라가네. 미쳤다. (240)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237이 최고인가 보네. 내 바이크에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혼다의 CBR650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R650R, 혼다의 미들급 슈퍼스포츠 바이크죠. 한동안 미들급 라인업에는 CBR650F가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 단종이 되고 2019년 4월부터 CBR650R이 이제 혼다 코리아에서 정식 판매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175만원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R의 이름을 달게 됐기 때문에 보다 이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엔진도 이제 핸들과 풋패그 위치를 R 포지션에 맞게 조정해서 무게중심을 낮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0년에 걸쳐 진화를 거듭해온 혼다의 올로드 스포츠, 대표적 브랜드인 CB 시리즈의 역사 속에서 보다 스포티한 컨트롤의 즐거움을 추구한 CBR 시리즈 중 CBR650R은 진화한 주행 성능, 첨단 사양으로 이런 혈통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60년에 걸쳐 역사를 지금 함께하는 그런 이제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죠.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지금도 650R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650R을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대부분의 테크트리가 R3에서 650R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쿼터급을 경험을 해보시고 중요한 포인트에 이제 혼다 CBR650R이
적정하게 들어 있습니다. 뭐 남자분들도 많이 타시지만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도 60R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종 소형을 따시고 초보자이시거나 혹은 바이크 한 2-3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바이크 경력이 좀 많으신 분들, 미들급을 좋아하시는 분들, 요 CBR 650R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예. 정말 뭐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보게 되는 차량이에요. 제가 뭐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650R 타신 분들이 꽤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드 컬러랑 블랙 컬러가 있는데 저는 블랙이 좀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레드는 조금 이제 혼다만의 그런 색이 아이덴티티가 좀 돋보이긴 하지만은 레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깔끔한 블랙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레드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긴 좀 주황색이 좀 들어갔네요.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좀 포인트이긴 한데 블랙이 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요거는 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딱 요 가운데 CBR 로고랑 혼다 로고, 이거 외에는 전형적인 그런 레플리카 형상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CBR 60F의 외눈 헤드라이트에서 CBR 1000R의 그런 이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헤드라이트의 형상을 비추고 있고요. 언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CBR 1000R이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 CBR 600은 되게 평평하게 좀 약간 클래식한, 뭐라고 해야 되죠? 클래식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이제 헤드라이트가 위로, 이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서 약간 좀 화나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누가 봐도 혼다에서 만든 바이크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날렵한 디자인이 정리가 돼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요게 이제 1000R인데 약간 좀 건담 느낌이 나죠. 이게 진짜 사람 눈처럼 생겼어요. 이게 정면에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좀 약간 좀 절제된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650R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기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익사이팅한 주행을 위한 라이딩 포지션, 스텝 위치를 상향, 후방으로 조정하여 스텝으로 하중을 주기 편하게 했고, 세퍼레이트 핸들을 톱브릿지 하단에 체결하여 가속, 감속, 코너링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라이딩 포지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리뷰를 좀 봤는데 지금 이 CBR 650R을 실제로 타보신 분들이나, 저도 이게 CBR 650R에 한번 앉아봤는데 제가 이제 키가 한 178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굉장히 뭐 이게 네이키드 F차도 아니고 레플리카도 아니고 굉장히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핸들의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뭐 분명히 이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순정으로 타는 사람이 있고 코너를 타진 않지만 좀 더 본인에게 맞는 그런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는 백스텝은 당연히 좀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당연한 얘기죠. CBR 1000R처럼 고속 주행 시 라이더의 안정감은 물론 와인딩 등으로 인한 차체 움직임의 반복에서도 경쾌한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경량의 콤팩트한 카울을 채용하였습니다. 경량에 엄청 신경 쓴 카울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미들 카울이 지금 뚫려 있죠. 예, 라디에이터 바람이 효과적으로 흐르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오고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카울 모양 쪼개놓은 것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쪼개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딱 3등분해서 엔진을 기점으로 여기 탱크, 그리고 여기 차대, 그리고 하부, 이렇게 머플러까지 이렇게 딱 균형감 잡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와, 진짜 전형적인 그 레플리카 느낌인데 혼다답다. 도전적이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경량화에 굉장히 좀 힘을 쏟은 그런 느낌입니다. 새로운 흡기 매니지먼트, 트윈 램 에어덕트를 채용한 흡기 매니지먼트, 에어클리너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모델이 추구하는 특성에 어울리는 출력 특성을 갖도록 신설계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에어클리너 내부 구조를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흡기 매니지먼트를 좀 했다고 하네요. 킥시프트 비용이 아마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킥시프트까지 좀 나중에 구매를 하셔서 당연히
달아야 되는 품목이지만 만족감은 확실히 좋습니다. 역시나 650R도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HATC가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거칠거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연료 분설량을 조절해줘서 토크를 최적화시키는 HSTC. 요게 이제 PCX에도 달려있는 정말 대단한 기능인데 라이더에게 안정감을 주죠. HSTC를 온오프 하는 것까지 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오프했을 경우에는 좀 더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고성능 브레이크 앤 ABS. 프론트에는 이제 310mm 플로팅 디스크와 니신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가 도립식 서스펜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혼다는 무조건 니신이에요. 그래서 니신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어는 240mm 싱글 디스크 니신 브레이크 캘리퍼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BR 시리즈의 상징적인 LED 듀얼 헤드라이트, 결국에는 이제 650F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심플하고 60F랑 뭐 별다를 게 없고, 그리고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를 지원합니다. 클러치 레버 조작 하중을 종전 대비 약 12% 경감하여 라이더가 보다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시프트 다운에 따른 급격한 엔진 브레이크 작동을 경감시키는 슬리퍼 기구를 사용해 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아, 이건 좋네. 급격한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은 우웅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앞으로 좀 쏠리면서 불편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참고로 제 아프리카 트윈에는 클러치가 없습니다. 풀 LCD 디지털 계기판. 네, 그래서 CB500X 계기판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CB500X 계기판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보시면 속도계, 연료 게이지, 그리고 기어 포지션 위치가 여기 가운데 있고 신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HSTC 작동 유무도 보여줄 수가 있고 트랙션 컨트롤, 시프트 업 인디게이터 등 다양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반응성과 회전력을 자랑하는 CBR650R이 직렬 4기통 엔진,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중간 영역이 3000에서 8000rpm 부근까지 스로틀 반응이 향상되어 와인딩 등에서도 빠른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7000rpm부터는 직렬 4기통 다운 강력한 출력 특성을 자랑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레플리카는 무조건 이제 4기통 그 사운드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CBR650F 때부터 요 엔진 소리를 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엔진 소리는 진짜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4기통인데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S750이랑 닌자 650보다 좀 덜 나가는 느낌이에요. 예, 좀 치고 나가는 게 좀 부족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구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 대비해서 4기통은 맞는데 조금 아쉽다. 이 힘을 그래도 이제 이전 엔진보다 10마력 정도 증가하고 3000에서 8000rpm 영역의 토크를 더 했기 때문에 다루기가 그만큼 좀 쉽겠죠. 근데 사실상 뭐 이제 4기통에 비해서 S750이나 다른 이제 미들급 바이크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경량화와 고강성화를 양립시킨 피벗 플레이트와 길이를 단축시킨 시트레일, 그리고 크로스 파이프로 일체한 엔진 행거 구조를 실현하여 보다 최적의 밸런스를 제공하고 출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트윈스파 프레임이 굉장히 뭐 혼다가 경량화와 그런 이제 최적의 밸런스를 요구하는 그런 레플리카에 걸맞게끔 신경 써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난 방지 시스템인 HISS 요거 들어가 있죠. 액세서리에는 순정품 USB 72,900원? 72,900원에 파네요. 재원 보시면 수랭 DOHC 4기통 엔진, 배기량 649cc, 최고 출력 95마력에 12,000rpm, 연비는 31.5. 와, 연비 진짜 잘 나온다. 그리고 가격은 1,147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장점은 디자인이 예쁘다. 특히 이제 레드 색상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CBR650R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 가격 방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지금 중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중고 가격이 올랐어요. 중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 연식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650R도 지금 차량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류 세팅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650R은 일반류 세팅입니다. 그래도 고급류를 넣을 사람들은 고급류만 넣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또 태국 생산이지 않습니까? 태국 생산이라서 카울 값이 굉장히 쌉니다.
카울 값이 웬만한 건 다 10만원 안짝이에요. 내가 알기로. 예, 파츠 리스트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품 수급이나 그런 이제, 사후 관리, 내가 뭐 이제 타다가 뭐 슬립을 했거나 사고가 났거나 뭐 엔진을 내려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뭐 제궁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리비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다른 바이크들에 비해서 뭐 가와사키나 이런 바이크들에 비해서 수리비가 크게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대신에 이제 얘의 단점은 확실히 이제 일본 생산이 아니라 태국 생산이라는 점. 어쨌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하려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른 미들급에 비해서 무거운 것이 좀 단점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그만큼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출력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혼다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엄청나게 뭐 액티비티하고 스릴 있고 라이더를 전혀 배려하지 않게 막 그렇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히려 친절하기 때문에 더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더 막 짜릿해야 되고 막 이게 막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50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km 이상 속도를 안 내고 다녀도 1단에서 2단이랑 뭐 다른 바이크들 뭐 미들급이나 리터급이랑 같이 다니면 약간의 좀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혼다의 특성이죠, 이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바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기통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 내구성, 정말 뭐 혼다 하면 내구성이죠.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CBR 650R 만한 그런 이제 바이크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